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자 빅국남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예제 데이터 검정 사이트에 공개가 되었죠. 작업형 예제 1번이 민맥스 스케일러를 활용해서 데이터 변환하는 거였는데요. 그거를 사이클런으로 오늘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 다음과 같이 from scikit-learn.preprocessing 전처리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import 민맥스 스케일러를 가져와서 문제를 푸는 걸 준비했으니까요. 쉬운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빅국남 영상 오늘 쉽게 이해하는 영상 공유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단계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이클런의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민맥스 스케일러를 여기서 가져오는 방법.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민맥스 스케일러를 1차원, 열 추출한 거를 1차원 벡터를 그 시리즈를 문제 풀다 보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코딩 짜다 보면 아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데 이거를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하는 게 오늘의 영상 핵심일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직접 코딩 실습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민맥스 스케일러 어떻게 달아서 어떻게 실습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시작하시죠. 에스켈런 요 라이브러리는 한번 제가 영상에서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 에스켈런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거 빠르게 한 20초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머신러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인데 리니어 회귀 분석, 라쏘 군집, 그 다음에 의사결정나무, 랜덤 포레스트, K-민지 클러스터링, K-민 인공신경망, 빅데이터 분석 기사, 모델링 관련 3과목에 나오는 기법들은 이 에스켈런, 사이클런을 활용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딩 짤 때. 그래서 데이터 아날리시스, 마이닝에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가 사이클런이고 저희는 시험 문제를 풀더라도 이 사이클런을 공부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이클런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아마 6월 5일자 영상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신 걸 보시면은 그때는 사이클런 없이 직접 이 함수를 짜서 문제를 풀었는 거고요. 오늘 영상의 차이점은 사이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 활용 없이 직접 문제를 풀었었어요. 이렇게 직접 제가 집어넣었죠. 근데 우리는 빅데이터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는 이 빅분기 실기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난번처럼 그 추출한 다음에 변환할 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1번 방법이고요. 오늘은 직접 함수를 짜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로 데이터 변환을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QSEC를 0과 1 사이의 변환으로 하는 게 오늘의 목표가 있는 거고요. 코딩은 다음과 같이 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형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딩을 이렇게 짰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확대해 볼까요? 어느 부분이 조금 포인트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scikit-learn from scikit-learn.preprocess 전처리 라이브를 가져오는데 민맥스 스케일러를 가져와서 민맥스 스케일러는 함수를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괄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스케일러로 약속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스케일러라는 문자를 쓰는 순간 요 최대 최소 우리는 요 전처리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함수를 갖다 쓸 수 있는데 스케일러 함수 중에서도 fit transform 요거는 뭐냐면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환을 해서 이 변수를 대입을 하는 게 오늘의 목표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 실행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음과 같이 요런 방법으로 from scikit-learn.preprocessing 전처리 scikit-learn의 전처리 from으로 가져와서 임포트 합니다. 뭐를? 민맥스 스케일러 함수를 임포트 한 다음에 밑에다 스케일러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케일러라는 거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가져와서 괄호를 넣으면 우리는 이 스케일러는 단어를 쓰는 순간 함수를 가져서 쓸 수 있고요. 스케일러 안에 fit transform 이거는 데이터 변환하는 게 있더라고요. 적절하게 0과 1 사이에 최대로 변환하는 fit transform을 가져다 써서 거기다가 열 추출한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 요 문제를 코딩 짜다 보니까 항상 여기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지금 요거 아마 지난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까지 이해 가실 거예요. 데이터 변수를 저장을 한 다음에 열 추출을 한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 과정 subdf.values reshape 요 values 하게 되면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numpy 행렬 형식으로 변환을 해야 되고요. 그걸 다시 reshape 해가지고 이렇게 열벡터 형식으로 변환을 해야만 이 인풋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알아보니까
2차원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열 추출할 때 1차원일 때는 그냥 판다스 시리즈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과정, 요건 그냥 오늘을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시리즈랑 판다스 시리즈, 그 다음에 넘파이 어레이, 그 다음에 시리즈, 판다스 시리즈, 판다스, 그 다음 파이썬의 리스트,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코딩을 직접 컴퓨터에다가 직접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판다스 넘파이 가져온 다음에 변수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열 추출이죠. QSCC, EC 열을 추출한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를 변환을 해줘야 돼요. 변수 변환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서브df, 이게 판다스 시리즈인데 values 하게 되면은 넘파이로 바뀔 거고 거기서 reshape 이렇게 직접 한번 입력해보세요. 제가 이거 조금 있다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제가 좀 있다가 코딩을 쳐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말씀드린 핵심이 이 부분이라고 요 부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이 코딩에 눈에 익숙해지시고 뒤에 보시면은 이 코딩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요 함수를 보시기 전에 앞에서 문제 차이는 뭐냐면 거의 비슷한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 변화를 라이브러리 없이 그냥 민맥스 최대 변화를 한 거고요. 이렇게 와버리면은 라이브러리를 써서 변환을 한 겁니다. 차이 알겠죠? 다만 이 사이클런 라이브러리에 1차원 변수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리쉐이프 안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상을 이렇게 코딩을 짜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사이클런이 무엇인가, 민맥스 스케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잠깐 여기다가 여러분들 사이클런이랬지. sklearn 한번 쳐보시고 민맥스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sklearn에 민맥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쳐보신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을 들어가 보시세요. 첫 번째 글을 들어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sklearn에 대해서 활용법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scikit-learn 안에 전처리 안에 민맥스스케일런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법을 쭉 따라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 클래스가 나눠져 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scikit-learn 안에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안에 민맥스 스케일러가 있는데 요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 함수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from sklearn.preprocessing 한 다음에 input 민맥스 스케일러 하면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함수 사용법을 항상 구글링에서 사용법을 숙지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다만 이런 코딩 짤 때 중요한 건 예제를 보면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직접 코딩을 돌려보고 거꾸로 왜 그런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예제를 찾아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제 이렇게 합니다. from scikit-learn의 preprocessing, 이 라이브러리 안에 그 모듈 안에 들어가서 민맥스 스케일러 함수를 가져오면 된다. 그죠? 뭐 이런 모듈을 가져오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스케일러라는 거를 민맥스 스케일러를 가져왔으면은 그 함수를 별명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즉 요 민맥스 스케일러를 가져온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임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땡땡 요 함수를 가져와서 요 함수를 가져 스케일러를 약속을 한대요. 이 예제에서는. 그렇구나 하고 보고 그러면은 민맥스 스케일러를 스케일러로 대신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러 안에다가 세부적인 메서드, 세부 함수가 있으면 나머지 세부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런 트랜스폼을 하면 데이터가 변환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보면 좋습니다. 근데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이렇게 fit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변환이 되더라고요. 위에는 민맥스 찾는 거고 밑에는 fit 트랜스폼 하면은 변환을 해서 데이터가 최대치도로 0과 1 사이로 변환이 되는 함수가 나오는 걸로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예제를 보면서 이렇게 from sklearn.input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 다음에 스케일러 함수를 이렇게 해서 스케일러라고 별명을 지었구나. 그 다음에 스케일러 트랜스폼, fit 트랜스폼 이런 함수 메서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변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보셔서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it 트랜스폼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요. 보면은 여기 결과적으로 이게 신기합니다. return 함수의 결과가 뭐냐면 이게 나옵니다. end array 쉐이프 나오는데 나중에 알겠지만 새로운 값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변환된 값입니다. 0과 1 사이에 변환된 값이 나오는데 end array, n 차원 array는 numpy 값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다음 영상에서 아마 준비하겠지만
숫자 형식의 데이터 변화는 아무래도 행렬 쪽으로 넘어가는 넘파 형식으로 보통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레이, 여기 아마 배열 형태로 들어가고 판다스가 아닙니다. 판다스 형태는 뭐 2차원부터는 되는 것 같은데 호환이 1차는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변환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어레이 형태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ND 어레이, 넘파 형식, 숫자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왜냐면 0과 1 사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구글에서 공부를 한 다음 코딩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 다음에 아마 여기서 오류가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는 이거 코딩 짜다가 이거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코딩을 한번 이렇게 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2차원 판다스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는 열 추출이죠. 열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그냥 X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그냥 아까 그 예제에서 구글링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와도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이클 런 안에 요건 이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안에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다음에 인풋합니다. 민맥스 스케일러 같은 거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스탠다드 정규 분포,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변환해서 쓸 수도 있고요. 오늘은 우리 민맥스 스케일러니까 이렇게 가져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 잠깐 멈춰보시고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직접 다 타이핑 해본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실행해볼게요.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데이터 1차원인데 변수에 관해서 막 에러 메시지가 떠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QSEC 열 추출되는 어레이인데 이 어레이가 뭔가 리쉐이프 해야 된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리쉐이프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뭐냐면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array.reshape 이런 걸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 코드가 돌아간다. 뭔가 리쉐이프 해야만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막 찾아봤는데 알아보니까 1차원일 때는 넘파이 형식의 행렬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하게 되면은 함수가 들어갑니다. 대략적 설명을 드리면은 요렇게 하면은 판다스 형태, 시리즈 형태가 되고요. 밸류스까지 요까지만 쳐주면은 여러분들 넘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x까지 이렇게 쳐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다 날려버리고 사이클런 상관없고 날려버린 다음에 요렇게까지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고 실행 한번 눌러볼까요? 실행 한번 눌러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이세요? 요런 식으로 원래는 보세요. 원래는 뭐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리스트 형식처럼, 사실은 이게 리스트는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엔드레이 넘파이라고 해야 됩니다. 타입에 한번 해볼게요. 항상 우리는 타입을 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뭔가 호환이 안 되거나 그럴 때 우리는 타입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보이세요? 클래스가 뭐로 나오냐면 넘파 엔디 어드레이 넘파 형식의 배열이구나 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밸류스를 주게 되면은 이게 판다스입니다. 판다스에다가 점 밸류스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바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그냥 이 밸류스를 안 붙이고 프린트 X를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똑같이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다음과 같이 열 벡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엑셀처럼 번호가 매겨집니다. 판다스 구조라는 거 엑셀을 떠올리면 된다 그랬죠. 27번째 행에 이 숫자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뭐냐면 시리즈 형식입니다. 판다스 형식이니까 엑셀에다가 숫자를 넣은 형식, 칸에다가 표에다가 숫자 넣은 형식이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점 밸류스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엑셀이 아니라 파이썬에 있는 어떤 넘파 형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아마 해결을 못하면 1차원에서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은 여러분들 다음같이 쳐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넘파 형식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괄호로 열이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리스트 형식이 되는데 요걸 리쉐이프 해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하게 되면 이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넘파 형식 행렬이긴 행렬인데 아래로 내려가는 숫자가 나와요. 지금 보실까요? 다음과 같이 아래로 내려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에러 메시지는 뭐냐면 그 민맥스 스케일러에다가 1차원 구조를 넣을 때는 넘파 형식의 열 벡터 형식 숫자 형식으로 바꿔야 코드가 돌아간다. 이런 메시지가 에러 메시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 과정 중에 이런 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까지 위에가 뭐냐면
열 추출한 다음에 그 열을 밸류스 하게 되면은 숫자 형식의 행렬로 판다스가 아닙니다. 이제 엑셀이 아니라 파이썬 안에서의 숫자형 행렬로 바꾸는 거고, 리쉐이프를 하게 되면은 아래로 열 벡터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민맥스 스케일러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사실 알아보니까 데이터 프라임 2차원 구조의 엑셀 구조는 바로 호환이 돼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1차원일 때만 호환이 안 되니까 혹시나 이렇게 1차원 열 추출할 때는 넘파 형식의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고, 리쉐이프 -1 하면은 요거는 열 벡터처럼 행렬이 된다. 그 다음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민맥스 스케일러 가져올 수 있다. 요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예제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제를 보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처럼 사이클런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라는 거를 별명을, 이거 여러분들 임의를 주셔도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나는 이 스케일러를 DD 스케일러로 할래. 그럼 여기서 DDD 스케일러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난 이거를 MM 스케일러로 만약에 약속을 할래. 여기 볼게요. 내가 만약 이걸 임의로 나는 이거 MMMN 스케일 Y로 볼까요? 빛공남 BB로 하면은 BBB로 주면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BBB로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여기다가 스케일러로 우리 많이 약속을 쓰고, 그럼 이게 장점은, 여기 만약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스탠다드 정규분포처럼 이런 스케일러를 가져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대로 바꿔서 호환해서 코딩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 민맥스 스케일러를 가져오고, 스케일러를 약속을 한 다음에 스케일러에다가 fit 트랜스폼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요거는 스케일러, 민맥스 스케일러 안에서 요 메서드를 가져오면은, 이 메서드는 뭐냐면 0과 1로 변환해 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돼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제가 여기 내려볼까요?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내려왔을 때 여기서 여기서 보면 썸이 들어가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썸이 들어가는 겁니다. 함수에 뭐가 있죠? 썸이 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여기다 썸을 안 치고 해볼게요. 이렇게 프린트해서 y가 0보다 큰 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만 해보면 이렇게 true false로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코딩을 마지막에 프린트 y가 0.5보다 큰 걸로 출력을 하게 되면 넘파 형식의 이 true false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참이냐 것이냐고 나오는데, 우리가 참인 거 찾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아보니까 요거를 count 이런 함수가 안 돼서 는 썸한 다음에 가로를 줘서 이렇게 썸 함수를 쓰게 되면은 true인 거를 1, false인 걸 0으로 가져온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9개인 걸 똑같이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풀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러를 가져와서 다음과 같이 함수를 가져올 수 있다. 스탠다드, 전규분포로 변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스케일러를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여러분 함수를 쓸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함수에서 fit 트랜스폼 할 때 여기가 만약 1차원 구조일 때는 판다스 형태가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넘파 형태로 바꿔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 이 상태로는 문제가 안 풀리시다. 실제로 코드에 들어오면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밸류스 하게 되면은 뭐냐면 요거는 숫자로 바꿔진 넘파 형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리쉐이프를 안 하면 또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이게 가로로 많기 때문이죠. 이게 세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쉐이프 -1, 하면 코딩이 돌아가서 정답이 9개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저도 이거 에러 났느라고 에러를 어떻게 찾아서 쉽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는 넘파이 시리즈 판다스, 이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어떤 다중 데이터, 배열 형태의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